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낯선 우주를 공부하고 낯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우주와 이렇게 마주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제 스스로를 이해하고 제 주변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명한 평생 친구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리학자 전우영입니다.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수업에 들어오셔서 너희 문과 놈들은 대학에 다 법대랑 경영학과만 있는 줄 아는데 대학에는 철학과도 있고 심리학과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 해주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리학이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때부터 대학교 가서 심리학 공부하면 4년 동안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대입 시험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전우영입니다. 오늘은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이 어떤 대학에 있다고 해도 그 교수님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없었죠. 온라인 컨텐츠로 강의를 녹화하는 기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 학교 학생들만 듣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좋은 강의들을 온라인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한 게 무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무크가 먼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에서 K-무크를 만들었고, 그래서 K-무크에 우리나라 대학교의 대표 강의들을 온라인 컨텐츠로 만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 아주 크게 커졌잖아요. 제 심리학 스타트는 이제 심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우주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소에도 데려가야 되고 맛집도 소개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과 연구를 소개를 하고, 그 이론과 연구들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내가 훨씬 덜 상처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심리학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는 당신, 이유는 내 행동에 있다 라는 책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기대가 사실은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랑 진짜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때만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영화로 우리 마음에 어떤 치유나 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저도 모르게 극장을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가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를 시작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분노나 슬픔이나 아픔 같은 것들이 집 앞에 배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 그 아픔과 싸우는데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 분노와 슬픔, 아픔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부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는데 나에게 주어진 아주 짧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그 친구들이 배달되어 오고 심지어는 그 친구들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방 한 칸을 그 친구들한테 내주고 거기 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라는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친구에게도 방 한 칸 내주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고 따분한지 이 친구들이 알아서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가겠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면 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감정에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을 잘못 낭비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상태로 놔두면 우리가 행복을 찾고 행복을 잡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 리스트를 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개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으면 어떤 행동, 어떤 의사결정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의도적으로 반복하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나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 리스트를 공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울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훨씬 더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니까 서로에게 그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좀 도움이 되는 심리학자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로 큰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잘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요 며칠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오늘 춥기는 하지만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늘 정말 좋은 하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날마다